식단 조절, 운동, 약 복용 다 했는데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분들 계시죠? 혹시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그런데 잠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수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장님,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보죠. 그날 공복 혈당이 몇이었나요? 대부분 130, 140, 심지어 160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단이나 운동은 분명 잘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게 답입니다. 한 분은 식사 일지를 꼼꼼하게 써오시고 걷기도 하루에 40분 이상 하시는데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와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수면 시간이 매일 서너 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은 야간 근무로 인해 수면 시간이 주말과 주중에 너무 다르게 유지되고 있었고 그분 역시 혈당 조절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뇌는 수면 중에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면역계를 조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다면 혈당 조절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수면 습관이 안정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혈당 수치나 합병증의 위험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어떤 분은 수면 루틴만 정리해도 공복 혈당이 20, 30 정도 낮아졌다는 경험을 하시기도 하고요.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당 조절 전략일 수 있습니다. 수면을 놓치면 아무리 혈당 조절을 위한 다른 습관을 잘 지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만큼 수면은 당뇨 관리의 숨은 변수이자 핵심입니다. 왜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를까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간에는 포도당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당은 올라가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지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니 지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져 당 조절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이건 단순한 수면 부족이 아니라 대사체계 전체를 흔드는 연쇄 반응입니다. 이 영향은 아침 공복 혈당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한 날은 다음날 아침 혈당 수치가 2, 30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혈당 부하를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는데요. 지방을 분해하고 인슐린 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적게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렐린은 식욕을 자극하고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은 증가하고 렙틴은 줄어들어요. 결과적으로 단 음식과 고탄수화물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도 높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강도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경병증, 망막증 등 위험도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하루 5시간 미만 수면을 지속한 그룹은 정상 수면군에 비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CDC에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은 혈당 변동성이 더 크고 약물 조절이 더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면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당뇨 관리에도 강력한 조절 도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문제는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면 시간의 불규칙성, 즉 매일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도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2시에 자고 일관성 없이 자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망가집니다. 이 시계는 호르몬 조절, 소화, 체온 조절, 인슐린 작동 타이밍까지 조절하는데요. 이 시계가 망가지면 혈당도 덩달아 요동치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 시점과 식후 혈당 상승 타이밍이 엇갈리게 되어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당이 더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간 기능에도 부담을 주어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들고 공복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들쭉날쭉한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58%까지 증가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교대 근무자들에게서 이러한 불규칙 수면 패턴과 대사질환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관찰되었죠. 주말과 주중의 수면 차이를 들어 평일에는 5시간 자고 주말에는 9시간 자는 식의 사회적 시차 역시 생체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시차 적응이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며 만성적인 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을 켜고 자는 것, 스마트폰을 보고 잠드는 것, TV를 틀어놓고 자는 습관도 모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밝은 조명은 밤이 되었다는 신호를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의 리듬 전체를 흐트러뜨리죠.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회복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당 조절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수면은 기분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강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면 전략입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TV는 끄고 조명 낮추기,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돈하세요. 늦은 시간 식사, 과격한 운동, 카페인 섭취 피하기, 공복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긴장 완화 루틴 만들기, 예를 들어 복식호흡, 명상, 따뜻한 물 한 잔도 좋습니다. 수면제는 단기 사용만, 장기 복용은 뇌 기능과 혈당에 모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는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고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쓰는 것도 수면 위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습관은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뇨 관리, 식단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자는 것, 그것도 하루 한 번의 치료입니다. 감사합니다.